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야생동물이 몰래 탑승하는 사건부터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사기극까지 하늘길이 언제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앞 좌석 주머니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혹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안전벨트를 꽉 매세요. 오늘은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황당하고 소름 끼치며 놀라운 일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 테니까요. 2012년 한 대담한 남자가 이집트 코브라를 비행기에 몰래 들여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독사는 기내 휴대용 수화물 안에 숨겨져 있었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 코브라가 가방에서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뱀의 존재를 알게 된 승객들로 객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비행기는 비상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 몬트리올행 비행기에 탄 승객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번엔 타란툴라였습니다. 한 승객이 다리가 가려워 내려다봤더니 크고 털이 많은 거미가 자신을 반기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의 타란툴라가 기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바람에 승객들은 비행 시간 내내 좌석 위로 올라가 서 있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 이 거미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35,000피트 상공에서 거미들과 함께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엉덩이가 간지러운 것 같지 않나요? 2021년 미국 교통부는 훈련받은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객실 동반 탑승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은 여러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금지 조치가 안내견 외에 다른 보조동물에게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죠.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예상치 못한 동물을 만날까봐 걱정되시나요? 혹은 실제로 비행기에서 무서운 동물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괴한 소리로 가득 찬 비행으로 안내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2022년 9월 미국의 배우 에머슨 콜린스는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독특한 비행을 경험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비행이었지만 갑자기 객실 전체에 이상하고 쉰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괴한 소리는 마치 영혼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기만 들리는 건지 불안해했죠. 곧 승무원들이 나섰지만 전문가들조차 그 정체불명의 소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비행기에 안내방송 시스템을 해킹해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 승무원과 승객들이 범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잡지 못했죠. 어떻게 시스템에 접속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비행기 통신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은 단순히 짜증나는 일을 넘어 중요한 순간에 승무원이나 승객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범인이 잡힐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나쁘지만 비행기에 버려두고 내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무책임함입니다. 승무원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는 추가 업무입니다. 많은 승무원이 비행 시간 동안에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착륙 후 여러분의 쓰레기를 치우는 건 사실상 무임금 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과자 봉지나 먹다 남은 음료수 캔 정도가 아닙니다. 승무원들은 좌석 주머니 안에서 사용한 기저귀를 발견하기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오물이 묻은 성인용 속옷이 나오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용한 소변줄, 더러운 화장지, 심지어 소변이 든 병까지 발견되곤 합니다. 비행기 좌석은 비행편 사이사이에 철저하게 청소되지 않습니다. 회항 시간이 짧아 기본적인 정리만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무심코 이어폰을 꺼내려고 손을 넣는 그 주머니에
불과 몇 시간 전 무엇이 들어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음 비행 때는 승무원들을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비행 중에 승무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건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들이 비행 중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5초만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최신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강력하고 가벼운 배터리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온도와 압력에 아주 민감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오작동으로 인해 과열되거나 불이 붙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조하고 가압된 비행기 객실은 지상보다 위험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기기를 위탁 수화물이 아닌 휴대용 가방에 넣어 기내에 가지고 타기를 강력히 권장하거나 요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화물칸보다는 객실에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2018년 상하이로 향하던 비행기의 선반 위에서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어 불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승무원들이 빠르게 물을 부어 상황을 진압한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 보조 배터리가 손이 닿지 않는 화물칸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을 겁니다. 다행히 이런 사고는 드뭅니다. 2024년 미국 연방항공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건 정도의 관련 사고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건의 비행 횟수를 고려하면 위험은 매우 작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 들어보셨죠? 좀 과장된 것처럼 들리나요? 다행히 이는 사실이라기보다 소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3만 피트 상공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왜 비행기 모드가 여전히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휴대폰이 비행기 모드가 아닐 때는 끊임없이 신호를 찾으려 합니다. 이 지속적인 신호 탐색은 항공기의 항법 및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보잉 737 기종의 조종사들은 비행 중에 지도 화면과 컴퓨터가 갑자기 오작동하는 악몽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시 통제권을 찾았지만 조사관들은 이후 특이한 휴대폰 신호가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물론 휴대폰 간섭으로 확인된 항공기 사고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확률을 시험해 볼 필요는 없겠죠.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면 이런 방해 신호가 방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륙이나 착륙 같은 중요한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때가 치고는 아주 작지 않나요? 현대 항공기들은 간섭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상된 차폐 장치를 점점 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들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비행기가 완벽하게 보호될 때까지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 모드 켜는 걸 깜빡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행기에서는 물탱크에 저장된 물로차나 커피, 심지어 얼음까지 만듭니다. 문제는 그 탱크들이 여러분의 예상만큼 자주 청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2년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항공편의 물에서 분변 오염을 나타내는 대장균군을 포함한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카페인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3만 5천 피트 상공의 객실은 기압이 조절되지만 지상보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와인 한 잔 혹은 그 이상을 마시면 평소보다 훨씬 쉽게 취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취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탈진 상태로 넘어갈 수 있죠. 2021년 6월 한 승객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비행기에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승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죠.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는 남은 비행 시간 동안 비행기 화장실에 감금되어야 했습니다. 착륙 후 그는 징역 거의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2,600만 원 정도의 벌금도 감수해야 했겠죠.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행동들 중 술로 인한 난동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만약 자다 깼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머리 위 선반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쩌시겠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제 실화입니다. 잠시 후 들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머리 위 선반은 짐이나 간식, 개인 용품을 두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가방을 꺼내려고 일어났는데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이런 짓을 하는 건 승객뿐만이 아닙니다. 승무원들도 선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때로는 신입 승무원을 위한 재미있는 환영의식이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한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탑승하는 승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예 선반 안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기발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즐거운 놀이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11년 한 버진 블루 항공의 승무원은 이 아이디어를 너무 멀리 가져갔습니다. 한 가족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 그는 걸음마당에 아이를 들어올려 선반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즐거운 장난이어야 했던 순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는 공포에 질렸고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머리 위 선반은 짐을 위한 공간이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장난과 부적절한 판단 사이에는 한 끗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수만 피트 상공의 하늘 위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어서 비행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해 드립니다. 전문 성구가 읽어주듯 매끄러운 구어체로 작성했으며 모든 수치와 단위는 한국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비행기 객실은 사실상 날아다니는 배양 접시와 같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같은 공기를 마시며 앉아있기 때문이죠. 최신 비행기에는 공기 중 입자를 99% 이상 제거하는 고성능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만 완벽한 시스템이란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승객이 있다면 세균은 여전히 객실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좌석 위의 통풍구는 단순히 시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 세균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이 통풍구를 열어두면 여과된 깨끗한 공기가 여러분의 개인 공간으로 직접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서 주변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춥다고 통풍구를 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대신 겉옷을 하나 챙겨 입으시고 공기 흐름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믿어보세요. 여행 내내 알아눕는 것보다 잠시 약간의 추위를 견디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니까요. 2024 연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행기에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은 다른 공공장소보다 약 8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옷을 피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지만 어떤 항공사나 목적지에서는 이 규정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국가라 복장에 대해 보수적인 편입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는 에티켓 위반은 물론 탑승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적 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쪼리라고 불리는 플립플롭이나 찢어진 청바지 혹은 너무 격식 없는 옷차림 때문에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까요. 2021년 7월 터키의 보디빌더 데니즈 사파르는 마이애미행 아메리칸 항공을 타려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반바지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기 때문이죠. 격분한 사파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복장 규정이 비행기의 품격을 유지해준다고 믿지만 또 다른 이들은 너무 주관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솔직히 장거리 비행은 인내심 테스트나 다름없습니다.
영화를 몰아보든 잠을 자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무해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좁은 좌석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지는데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 즉 다리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위험을 높입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면 혈류를 막아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2024 년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4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는 승객은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임산부 혹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이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져 있을 때 1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주변을 걸어보세요. 발목을 까닥이거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몸을 탈수시켜 상황을 악화시키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장거리 비행의 질을 바꿔줄 좋은 방법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혈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4시간 넘는 비행을 하신다면 꼭 미리미리 움직여주세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갑자기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걸 보신 적 있죠? 왜 그럴까요? 식당에서 음식이 나왔을 때나 택배를 받았을 때 박수를 치지는 않으면서 말이죠. 유독 비행기 착륙에는 박수가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박수 정도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넘길 수 있지만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져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매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낭이류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는 가벼운 흔들림에도 중심을 잃기 쉽죠. 심하면 넘어져서 본인이 다치거나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난기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4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난기류는 상업용 비행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이 다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상은 안전벨트 표시등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하죠. 비행기는 시속 약 96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만약 다른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등 돌발 상황이 생겨 조종사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기내에서 날아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막에서 과자를 먹는 것보다 더 건조한 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비행기 객실입니다. 순항 고도에서는 외부 공기에 수분이 거의 없고 비행기 환기 시스템도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죠.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으면 렌즈가 수분을 잃고 눈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각막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비행 중에 깼는데 눈이 불타는 것처럼 아프다면 정말 최악의 경험이겠죠. 이럴 땐 인공 눈물이 효과적입니다. 렌즈용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장거리 비행이라면 아예 안경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깜빡 졸면서 렌즈를 낀 채 자는 것도 각막 손상이나 감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2024년 미국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렌즈 사용자 중 50% 이상이 비행 중 눈의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안구 건조증이 압도적인 1위 불만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으셨다면 창문에 머리를 기대지 마세요. 그 창문은 청소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눈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균들이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농담도 예술이라지만 공항이나 비행기에서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상책인 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던진 말일지 몰라도 당국은 절대 웃어넘기지 않거든요. 어떤 의도였든 민감한 주제로 농담을 하면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미식축구 선수 트레버 데이비스는 이 교훈을 아주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던 중 직원이 금지 품목이 있는지 묻자 옆에 있던 친구에게 장난으로 폭발물 챙겼어 라고 물었죠.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농담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폭탄 테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중에 혐의는 벗었지만 그 과정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공항과 항공사 직원들은 모든 잠재적 위협을 실제 상황으로 처리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농담인 게 뻔해도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하죠. 여러분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데이비스의 사례처럼 폭발물 언급은 즉각적인 체포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엄청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의 여행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죠. 분위기를 띄우고 싶다면 그냥 가벼운 유머만 하세요. 승무원들은 여러분의 농담이 진짜 협박인지 아닌지 분석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니까요. 가끔은 사소한 행동이 기내에서 큰 소동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만약 비행 중에 누군가 비상문을 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지만 비행 중에 문을 열려고 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7월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을 공격하더니 비행기 앞문으로 돌진해 문을 열려고 시도한 거죠.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순발력 있는 승무원들이 그녀를 제압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남은 비행 시간 동안 그녀를 좌석에 테이프로 꽁꽁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은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지만 다른 승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힘이 세도 비행 중에 문을 여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압 차 때문인데요. 비행기 문에는 제곱피트당 약 500kg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려면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죠. 게다가 문 자체가 안쪽으로 먼저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높은 고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 자체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엄청난 벌금과 징역, 그리고 평생 비행기 탑승 금지라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좌석에 테이프로 묶이는 건 그중 가장 가벼운 벌일지도 모릅니다. 비행 중 스트레스나 불안 증세가 느껴진다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세요. 그들은 이런 의학적, 심리적 비상 상황에 대처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주변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도 즉시 알리는 게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추천 영상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에 소개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